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 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0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아무래도 CPI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CPI 발표 직전에 아주 강력한 하락을 이제 맛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규모의 롱청산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V자로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하락 후에 이제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I의 발표 전체는 사실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8.1%를 예측을 했는데 8.2%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직전엔 8.3%였기 때문에 그 직전보단 낮게 나왔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나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란 이미 많이 아실 텐데 그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에너지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생활에 연결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좋게 나와선 안 됐는데 롱 청산과 더불어서 풋 옵션이 지금 역대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아래 있었던 18.1K 부근에 이제 강력한 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지지선에 많이 걸려져 있었던 풋 옵션과 이제 강력한 롱 청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장이 조금 어색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아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앞으로 있을 시점이 사실은 빅테크 어닝에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11월의 중간 선거 전에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좀 같이 보셔야 할 점은 이거 비트코인을 1시간봉 말고 1일봉으로 좀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20.4K 부근에 여기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큰데요. 20.4K를 뚫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올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를 하실 거라면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이 받아서 여기 아래로 다시 내려오던지 아니면 20.4K를 맞고 떨어지던지 이 둘 중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리고 사실 상승으로서의 전환이 완벽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주 정도의 상승 추세를 깨줬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사실 여기 보시면 강력한 하락을 한번 맛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생각보다 많았던 풋옵션과 롱청산으로 인해서 그냥 맞고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와 그리고 TSMC의 어닝 실적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전 대비율 보시면 아주 많은 원유 재고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원유 특히나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200만 배럴을 맨날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비교해서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이 좀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로 인해서 갑자기 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상 올라갈 시장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근원 CPI인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와 주거가 항상 문제가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됐던 서비스는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하는 건 아무래도 똑같은
같은 부분이죠. 여기 제가 저번에 체크해줬던 부분, 특히나 제가 이제 저희 아래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는데 카카오톡방 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데서 바로 쳐드릴게요. CPI라고 치면 제가 어젯밤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원 CPI 서비스의 비용으로 인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오후 4시 58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PPI 발표 저번 영상 때 이제 많이 아셨을 거예요. PPI 지수의 발표가 있었을 때 그때 역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서비스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CPI 역시도 같은 동일한 문제가 나왔죠. 전체적인 서비스, 즉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푸드, 음식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율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다음 달이면 CPI 발표가 또 있잖아요. CPI 발표가 이제 생길 때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오일에 대한 감산이 이제 슬슬 들어간다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이미 알았죠. 특히나 중국 쪽에 좀 호의가 많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감산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일의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이제 싸지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CPI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승 랠리를 좀 기대를 하긴 하는데 11월 중간 선거 직전까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악재가 없는 그런 장에서 어닝 실적만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들도 지지와 저항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저희 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에서 이제 강력한 우리 또 여기가 저번에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자리죠. 19.8 여기 라인입니다. 이 라인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이때와 동일한 차트를 계속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올라줬다가 이제 하락을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사실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V자로 올려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20.4K를 몇 번이나 못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진을 바로 한다면 아마 여기서 또 막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을 올려줄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위아래 판단은 아직까지도 상승 전환의 추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맞고 이제 생각보다 많았던 풋옵션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 시장이 원하는 것과 조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언제 매수를 할 거냐면 기관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게 판명이 난다면 이 상승의 주도가 기관에 의해서 났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상승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이 움직였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건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나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좀 같이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혜원 그 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블엑스에서 호재가 하나가 떴기 때문에 마블엑스 다음에서 넘어갈 것이 아무래도 한국계 코인, 특히나 위믹스 같은 코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하자마자 거의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건데 마블엑스가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한국계 코인들의 지금 여태까지 김치 코인이 펌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치 코인 위주로 당분간 조금 돈이 들어올 것도 이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리플 같은 것들은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예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던 전저점 부근은 그리고 깨지 않았던 그런 코인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송금코인과 관련해서 정리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제 아무래도 리플에 관련된 소식인데 리플이 오늘 또 SEC 쪽에서 리플에게 지금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소식을 트위터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간 끌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리플 소송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생각보다 매우 오래됐죠. 그런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건 SEC 측에서 이제 리플에게 시간전으로 압박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짧은 문장 하나 보내는 것도 정말 시간을 꽉꽉 채워서 꼭 그 마감 당일 직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짧은 선언문 같은 거를 뭐 보냈는데 그때도 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어쨌든 지금 승소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승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실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롱 포지션의 청산과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현재 매수할 그런 위치는 조금 아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안착을 제대로 해주던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던지 위로 올라가던지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인이 19.8K와 18.9K죠. 근데 19.8K가 이미 한번 깨졌기 때문에 다음에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졌던 라인인 19.8K 부근이 아주 중요한 지금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를 같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모습이 보이던지 아니면 이런 모습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정리해서 매수 타점 또 정말 좋은 매수 타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게 빅테크의 어닝 포인트입니다. 19일과 25일, 26일, 27일에 정말 큰 회사들의 연속적인 어닝 포인트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19일에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또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된다면 또 아무래도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저번에도 제가 테슬라를 주목하고 그 전에 다 전매를 했어요. 전량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같이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래 보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의 이제 카카오톡 방에서 좋은 정보들 얻고 매수매수 사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초와 유튜브 치셔서 그 아래에 나오는 이제 영상들 꼭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촛바!